네, 오늘 EBS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 결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2년 전이죠. 코로나가 유행한 첫 해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이나 학교 시설 사용 제한 같은 대학들의 조치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최근 법원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이민지 의장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3월) 신학기 개강 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의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네, 이번 소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정말 컸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이 얼마나 있었나요? 또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을까요? 네,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3,063명 정도 됐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만큼 대규모로 소송에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까요? 당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대면 수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과제 대체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느꼈던 그런 문제들 지금은 해결됐다고 보고 계시나요? 2022년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비대면 수업도 2020년 초보다는 안정화가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험 실습 폐하가 있는 수업들은 아직 그 공백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2년 동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백 역시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편은 여전한데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법원 판단에도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등록금을 1인당 100만 원씩 돌려달라는 대학생들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죠. 법원은 우선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봤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감염병 상황에 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학습권 역시 보장하려는 절충안이 바로 비대면 수업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시스템 불안, 또 수업 자료가 부실한 거, 또 강의자와의 소통 부족 등 학생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 수업 만족도 평가에서 예년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법원은 도서관이나 연습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또 실험 실습 수업을 하지 못했어도 대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봤습니다. 이 등록금에 실험 실습비 명목의 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때 각 항목이나 명목별로 사용처를 특정해 납부를 하진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판단에도 재판부는 학생들이 당초 꿈꾸고 기대했던 모습의 대학 생활을 하지 못한 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재판부와 학생들의 생각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총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대면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질 낮은 수업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생 92.5%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2년 동안 전대내과 수많은 대학생들이 비대면 동안 수업 피해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야기해왔는데 비대면 수업이라 해서 질 낮은 수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예술 계열 같은 경우 이제 유화 수업에서 이제 아크릴화로 대체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다가 급하게 다시 유화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재료를 학생이 직접 개인 분담을 한다든지 좁은 방 안에서 좀 화학 물질이 냄새 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피해들이 또 있었고 그 사진까지 전대넷으로 보내줬던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학뿐 아니죠. 교육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비대면 수업 질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등록금 반환 권고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교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말씀드려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대학도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 지침을 배포하고 중간 강의 평가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실 교환 징계나 학생들의 상담을 수행했다라는 부분들을 대학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원래도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지도 않는데요. 이에 대한 불만들이 당시에도 많이 쏟아졌었고 이번에 소송했던 게 2020년 1학기 수업에 대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것인데 이 대책들은 대부분 2020년도 2학기부터 실행됐던 것이어서 네, 그 당시에는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실험실습비 분할 납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등록금을 관련해서 측정하는 회의체에서 학교의 예술 계열이나 공학 계열이 왜 등록금이 더 비싼지를 물어봤을 때 학교는 실험실습비를 근거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험실습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고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피해 사례처럼 예술 계열 학생들은 재료를 직접 구매해서 실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실험실습을 안 했으면 그 차액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분리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상 대학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난 시에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만으로 대학은 절대 환불을 하지 않는데 교육부가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조항이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사립대학 부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계속해서 이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학생의 80% 중에 이제 사립대학을 80%가 다니고 있는데 이 사립대학 학생들에 대한 그 책임을 교육부가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좀 취재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립대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네. 국립대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아직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대학생들은 1인당 약 50만 원씩 돌려달라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들은 사립대와 국립대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을 보면요. 국립대학은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일부 경비를 학생이 등록금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립대하고는 다르게 국립대는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와 실험, 실습 이런 교육 용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비용을 학생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 교육 용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면 해당 영무만큼의 등록금은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법률 대리인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사립대 소송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가 국립대 소송 사건을 맡은 만큼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